아직은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이 금리를 견뎌낼 수 있을까? 지긋지긋 하시겠지만 내년도 계속 매크로입니다. 뭐 텔라닥 이런 것도 아직도 있고 진짜 골라도 어쩜 이렇게 처참하게 골랐을까? 지금 한번 보실래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기법이 있습니까? 이 회사에. 그냥 물타기예요. 피가 나야 뇌진탕이 안 걸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이런 상황이 돼서 이번엔 산타랠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사실 위로도 아래도 좀 열려 있다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건 이번에 보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더해서 지금 우리 그 대주주 양도세 그것이 기존대로 10억으로 결정이 되면서 이것도 연말 폭탄 물량 나오는 거 아니냐, 물량 폭탄 이러면서 산타랠리는 완전 물 건너간 걸로 지금 분위기는 잡히는 것 같고요. 대신 그 다음에 배당락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 막 후반쯤 돼가지고 1월 초 이렇게 뭔가 또 랠리가 1월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또 쓱 올라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산타 찾다가 산타 안 오면 그 다음에는 레파토리죠. 해 바뀌면 또 1월 효과 뭐 그런 건데 참 이거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항상 희망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희망으로 사는 것 같아. 그 희망을 먹고 사는 게 차라리 하루 종일 절망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보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창조주의 그 배려 같아요. 우리 보면은 인간들이 얼마나 서로 얼마나 그 자존감 차원을 넘어서 자만 그렇죠. 내지는 교만, 택도 아닌 그 교만.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들을 배려한 그 창조주의 그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기재예요. 우리 만약에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할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다면은 지구상에 인구가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근데 턱없는 교만과 자신감과 희망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바보 같은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곧 죽어도 무슨 밸리죠? 저쪽 실리콘밸리에서도 그 용어가 있대요. 뭐예요? 내일 쓰러질 때까지는 항상 자신감 있게. 항상 자신감 있게. 쓰러지기 바로 직전까지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여야 돈을 투자받는 거. 지금 이 슬라이드는 그거입니다. 주가 흐름의 계절성에 베팅한 헤지펀드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이게 지금 통상 에버리지인데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말 11월, 12월 이 무렵 되면은 오른다. 전에 한번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11, 12에 오면은 특히나 중간선거 있는 이때는 더 많이 오른다 하는 이런 어떤 계절성이 있었습니다만 늘 그때 다른 게 시장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는 12월은 재미없었잖아요. 우리 그놈의 11월 30일 날 제롬 파월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조금 이렇게 연설이 좀 도비샤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팍 뛰었다가 그래서 12월 1일 날 우리 2501포인트 폭 찍고 환율도 1300원 밑으로 한번 갔다가 그다음 내리꽂고 다시 환율 튄 게 12월입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산타 했을 때만 산타는 그거 했고 뭐 좌우지간 이 4분기 10, 11, 12 4분기 랠리를 이끌었던 10월 13일이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그 9월 CPI 나왔던 날. 오죽하면 이런 친구가 여기 뭡니까? 릭 라이더 같은 이런 친구가 자기 커리어상 이런 장은 처음 본다 했는데 자 지금 보시죠. 오늘 환경에서도 말씀드리고 온 내용입니다만 워낙 그쪽은 시간이 빡빡해 갖고 우선 제일 아웃퍼폼하고 있는 다우지수 지금 여기 50이고 여기 100이고 여기 200일선입니다. 월가 친구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51선, 100일선, 200일선입니다. 다우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200일선도 올랐었고 이 금년 들어서의 하락 추세도 올라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12월 들어서는 이제 후달후달하죠. 이때는 뭐였습니까? 이 10월 13일 날 CPI 나왔던 날, 9월 CPI 나왔던 날 극적인 반전을 이루면서 이중바닥 만들었습니다. 청신호예요. 근데 여기는 약간 이중 천정, 헤드앤숄더, 뭐 보기 나름인데 그런 찝찝으리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야 그러면 얼추 아직 조금 남았네요. 책에서 말하는 최소 목표 가격을 가려면 이 선 안에 한번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죠. S&P 500은 다우에 비해서 뭡니까? 그림이 다르죠. 다우는 지금 올라섰나 이러고 있는데 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 하락 추세선과 200일선 4,000포인트가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그다음 50일선도 하회했습니다. 조금 찝찝한 얘기. 희망이야 다른 분들이 많이 주실 거니까. 네. 혹시나 이 스타캐스틱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스타캐스틱 RSI를 주목해 보시면은 혹시 이때처럼 야 스타캐스틱은 얼추 바닥 신호 나온 거 아니니? 이럴까봐. 바닥 신호 약간 반등 나왔다고 또 꺾이고 옆으로 막 기는 와중에 또 꺾이고 하면서 이런 장이 1월 효과 하다가 1월 달에 가서 이게 이 꼴이 날까봐. 그게 조금 찝찝합니다. 지금 생각은 그렇죠. 야, 새해가 시작했어. 월가에 기관들이나 헤지펀드 할 것듯이 현금 비중 역대 최고로 높대. 다들 쫄아갖고 비중 많이 줄여놨어.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 장 빠지는 날 예전 같으면 빅스 변동성 지수가 오르고 했는데 요새는 오를 때 같이 오르고 장 빠지는데도 빅스는 안 튀어올라. 왜? 빅스의 또 중요한 요소가 옵션 거래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다들 포지션을 비워나가고 큰 손들이 장 빠진다고 거기다가 무슨 풋옵션을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더 밀리면 사면 되니까. 근데 오히려 어떻게 비워놓은 상태에서 당장 들어가기는 거시기 하고 차라리 그냥 잃는 셈 치고 콜옵션이나 잡아볼까 이런 세력들이 많으니까 오를 때 오히려 빅스가 튀는 그런 흐름을 최근 봤단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느낌상은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해바뀌면은 오를 확률이 더 높지. 여기서 뭔 놈의 하방이야.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모른다는 것이죠. 자, 나스닥은 이런 상황이고 전저점이 멀지 않죠. 아, 아까 테슬라 주가 안 보여드렸었구나. 4년 안에 4,600달러 찍는다. 업로드 날짜 9월 27일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좀 아, 속절없이 속절없. 그때 그 말씀하실 때 요 정도는 한번 사보고 싶다. 그 다음에 좀 오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내리꽂네요. 이거였거든요. 대표님 말씀하신 게 지금 이거 위클리 차트 아닙니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주 전이네요. 한 5주 전에 이게 200주 이평선 그리고 이 그동안의 개별 종목입니다만 개별 종목입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피보나치 한번 짚어봤더니 61.8%까지 왔길래 이때 대표님하고 제가 이 테슬라 이 차트를 보고 이 정도면 사고 싶습니다 했던 게 이때예요. 그렇죠. 실제 좀 올랐어요. 근데 그때. 이게 다였어요. 이게 다였고 사실은 이게 더 컸어요. 이거 무너진 게. 저항선. 이거 무너진 게 더 컸단 지지선. 말입니다. 예. 이 잘못하면 이거 정말 테슬라가 무서운 그림이 나온 게 이게 헤드앤숄더면 진짜 무서운 겁니다. 가설일 뿐이지만 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무서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200주 이평선이 다시 두 번째 시도하다가 165불 근방이 두 번째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이진우하고 임수열 두 사람이 사볼만하다 했대. 이때부터 우리만 그 생각했을까요? 아마 많이 있었겠죠. 많이 했고 캐슈드도 이때 또 물타기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흘러내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우 이거죠. 손절? 그러니 지금 오죽하면 말이죠. 이 구간은 얼마나 다지고 왔습니까? 이 구간. 네. 그냥 쭈르륵 오르는 것보다 이 구간은 좀 다지고 온 거 아니에요. 다지고 온 이 구간은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받쳐줄 만한 레벨인데도 여기가 오히려 접어드니까 여기서 던지고 했던 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3개월 전에 이 누님은 이러고 있었습니다. 4,600달러 4년 안에. 꿈과 희망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 한경에서 했던 말이 아니 누님 됐고요. 사자는 떼고 4년 안에 600달러 가면 내가 컨전 한번 올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400이에요. 400. 여기가 400이고 소위 말하는 주식 분할하기 전에 1200달러 위에서 놀던 테슬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됐고요. 국내에서는 어지간한 분들은 다 손절했나 봐요. 이제 테슬라 갖고 험담을 해도 악플이 안 달려요. 너무 빠져서.
그거보다도 아마 그 머스크의 그 요새 일탈 행동들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그 교주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추앙하고. 머스크를 저도 한참 관종이라고 막 폄하하고 막 그거 했는데 함부로 얘기했는데 제가 요즘 트위터 인수 이후에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조금 머스크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유로스톡스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이 3,100포인트의 의미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코로나 랠리에 대해서 조정의 맥시는 3,100포인트입니다. 근데 3,100포인트는 못 오고 지금 돌았어요. 네. 그럼 두 번째 4,000포인트의 의미는 이렇게 2021년 한 11월, 2021년 말부터 해서 올 한 해 내내 유럽도 빠졌는데 돌았잖아요. 네. 그럼 돌았으면 이게 그러면 조정 끝내고 이제 다시 상승 추세인가? 아니면 이게 추세고 이게 기술적 반등인가 하는 차원에서 피보나치를 한번 꺼봤더니 딱 61.8%에서 막히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야 이거 A파였고 B파였고 C파로 결국 여기 가야 되나 싶은 겁니다. 욕을 하시고. C파. 아,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일본은요, 89년, 90년 이러고 있다가 2012, 13 이 무렵부터 해서 뭐 우리가 거의 10년 가까이 아베노미스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베도 갔고 아베노미스도 간다고 봐야죠. 아베 그렇게 허무하게 갈 줄 몰랐습니다. 유세하다가 험한 것도 그렇죠. 좀 허무하더라고요. 허무하게. 그런 정도의 어떻게 길거리에서 그런 일을 당하죠? 오죽하면 뭐 별소리가 다 돌았으니까요. 이러나 저러나 건강상 이렇게 자기가 다 됐다는 걸 아는 아베가 오히려 저런 상황을 연출했다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쉽게 잊혀지죠. 요새 그렇죠. 누가 아베 얘기합니까? 그렇죠. 아베 얘기도 안 하고 이 아수다로도 일본 정계에서는 그야말로 딸코 다른 능구랭이고 묵은 장인데 그러다 하루 있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역사 속으로 가는 느낌이죠. 홍콩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싼 맛에 뭐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싼 맛에. 싼 맛에. 이때가 금융위기 때. 예, 싼 맛에. 인도 이머징 중에 제일 좋습니다. 이머징 중에 제일 좋은데 보세요. 금융위기 때 이렇게 했고 코로나 때 쿵 하고 나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남들 지금 2022년 접어들어서 빠지고 있는데 혼자 이러고 있어요. 저는 안 들어갑니다. 저는 인도 증시 예, 이런 차트에서는 저는 안 들어갑니다. 너무 올랐다. 너무 올랐고 지금 딱 만들고 있네요. 다이버전스 만들고 있네요. 이제 상당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들은 글로벌리 다 조정을 받는데 인도만 쫙 올라가고 인도만 있는데 쫙 올라왔는데 키 맞추기 할 수도 있다. 잘 보십시오. 화면에서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끝에 캔들은 월간 차트인데 네. 11월 달 상승폭 다 깔아먹는 음봉입니다. 하락 장악형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적 다이버전스 신호는 저는 이런 거 나오는 데는 절대 안 들어가겠습니다. 데일리도 보니까 꺾였어요. 후행 스팬 뚫고 내려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 여도 시원찮아 보이고 저도 시원찮아 보이고 그러면 그 돈들이 어디 가는데? 혹시 한국 오면 안 되겠니?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 지금 이 높아진 금리를 갖다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아직은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이 금리를 견뎌낼 수 있을까? 지긋지긋 하시겠지만 내년도 계속 매크로입니다. 결국 뭐 긴축의 정도, 상황, 금리 인상, 그다음에 금리의 현상 요런 저런 것들에 의해 시장은 좌우될 수밖에 없다. 저만 하더라도 뭘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뭘 도모하기가 집을 옮기고 싶든지 차를 바꾸고 싶든지 뭘 한다 해도 감히 금리가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성장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특히 이런 분들,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확 깨져버렸고 이런 분들이 다시 기대하는 게 금리 인하가 됐든 어떤 금리의 그쵸 낮아지는 어떤 저금리 상황이 되면 다시 이제 이게 올 것이다.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지금 근데 저희도 참 조사해 보니까 아크 ETF를 반대로 아크 ETF 인버스 뭐 그런 예. ETF가 있다고 그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라 진짜 대박이에요. 그거. 네. 정말 그런 상품 잘 만들었어요. 참 미국은 참 대단한 거 같아요. 대단한 애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시장 흐름 가운데서 진짜 성장주 많은 분들이 요새 가치주를 그나마 좀 종목을 들고 가려면 가치주를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 성장주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방송 때마다 무슨 테슬라 얘기가 나오든 아크 이노베이션 얘기가 나오든 캐시우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한 번도 캐시우드를 갖다가 좋게 얘기한 적이 없네요. 제 스스로 저의 해안에 감탄합니다. 네, 셀프 칭찬. 네, 2020년에 어떻게 얻어 걸려가지고 월가에서도 스타 펀드 매니저라는 명칭까지 얻고 돈들이 확 몰려왔는데 그런 사람 많은 척.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 알아맞혔다고 누리엘 루비니가 교수가 갑자기 회사 차려갖고 남의 돈 굴린다고 하더니 그때 이후로 말아먹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고요. 뭐 그런 헤지펀드계에 그런 업자들 많아요. 누구나 워렌 버핏이 못 됩니다. 그렇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예, 누구나 워렌 버핏이 못 되고 그냥 얻어 걸린 그 하나로 하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아크 이노베이션 ARKK 지금 금년 들어서 YTD 금년 들어서만 60.38%랍니다. 11월 30일 현재로. 11월 30일 현재로. 그러면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한 65% 정도 될걸요. 얘들 그냥 고객들한테 받는 피는 이거저거 다 제외하고 그냥 딱 요것만 받더라고. 0.75%. 0.75%. 지금 넷 에셋이 이렇게 7,496 그럼 100만, 1,000만, 억, 10억 한 75억 달러 되네요. 이게 11월 말로. 여기다가 제가 한번 75bp 한번 곱해봤더니만 5,600만 불이 넘네요. 우리 돈으로 한 720억. 이 펀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뭐 직원 몇 명 된다고. 지가 다 하는데. 결국 돈은 엄청 벌고 있는 돈은 엄청 버는 겁니다. 고객 돈만 들어오면 일단 0.75% 떼먹으니까. 여기다가 고객이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는 저한테는 중요하죠. 왜? 그래야 이 비즈니스가 계속되고 그 다음에 돈 더 들어올 테니까. 돈이 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전주만큼 절박이야 하겠습니까? 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친구가 CFO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또 드리는 말씀, 관상은 과학입니다. In a world driven by innovation, 혁신으로 인해서 드리븐되고 있는 세상에서 we believe investors need to be on the right side of change. 변화의 올바른 방향 쪽에 투자자들은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들의 슬로건이더라고요. 아니 말이야. 야들 꼬라지 보세요. 2020년 코로나 왔을 때 그러고 나서 이까지 갔던 놈이 152불 캐사코 하던 게 지금 이게 뭐 31불 얼마인가 뭐 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ARKK 뭐 들고 있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탑 10 들고 있는 비중 제일 큰 거 테슬라에서 줌으로 바뀌었네요. 줌, 이젝트 사이언스에서 테슬라, 로쿠 4위까지가 이렇게 됐고 뭐 텔라닥 이런 것도 아직도 있고 진짜 골라도 어쩜 이렇게 처참하게 골랐을까? 지금부터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실래요? 줌. 이게 지금 줌이 2019년에 상장한 이후의 흐름입니다. 네. 뭐 대단한 역사가 있는 회사도 아니에요. 2019년에 왔다가 2020년 코로나 때 이거저거 무슨 뭐 폰으로 무슨 뭐 줌하고 뭐 노트북으로 줌하고 국제 행사 줌으로 한다고 해서 갑자기 36불 뭐 이렇게 사튼 놈이 588불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줌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젝트 사이언스에서 두 번째 회사가 보니까 무슨 뭐 대장암 관련한 뭐래요. 얘도 2001년에 상장한 이후에 뭐 이렇게 됐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저거 돈만 태워갖고 이만큼 간 거예요. 테슬라
여기는 전 세계가 다 같이 미쳐 돌았고요. 투더문 나오면 예외 없습니다. 테슬라 할아버지라도 이런 각도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때 우리는 제일 국내에서 테슬라 난리를 쳤고요. 저는 급등주 패턴. 예.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하면 완전 막 악플 폭탄이 왔고요. 이게 뭔 놈의 1억짜리 차입니까? 모델 Y인가 본데. 로쿠 뭐 이딴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거 제목을 잘못 따랐습니다. 안 고쳤는데 로블록스 한번 보시죠. 2월 20일 날 기사. 급락한 로블록스 매수 캐시우드 배팅 성공할까? 뭔 소린가 했더니만 2월 16일 자사 ETF 2개를 통해서 로블록스를 샀답니다. 2월 16일이 뭔데? 요 날이네요. 네. 2월 16일 날 이날 로블록스가 26.5% 빠졌을 때입니다. 이때 뭔데요? 그놈의 메타버스 타령. 근데 그렇게 샀는데 캐시우드의 배팅이 그때 이후로 한 번이라도 이 매수 시점보다 올라간 적이 없네요. 그러네요. 이때만 해도 1위가 2월 달만 하더라도 1위가 테슬라, 텔라닥, 로쿠, 줌비디오, 코인베이스, 아이고. 해도 너무합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2020년도에 이 아크인베스트의 신화적인 어떤 수익률 예. 이것에 의해서 캐시우드가 영웅화되고 예. 그러면서 여기에 투자한 주식들이 우리의 성장주 기준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래 이런 주식들이 대박주야라고 했던 것들 근데 결국은 다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 그러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물론 속이 타겠지만 저러한 주식이 앞으로 또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러한 주식을 저가 매수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기준이 좀 앞으로 이 금리 인상 시대에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네. 그러면 이 종목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로크가 뭔가요, 전? 이런 기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 소위 말해서 비디오 스트리밍 쪽에 무슨 뭐 이렇게 이런 기기 만드는 회사인데 아니면 뭐 이기 됐건 뭐가 됐건 이기 좋네요. 자, 이 종목이 고점 대비 얼마 빠졌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분석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미쳤던 가격이에요. 정신없었을 때 가격이란 말입니다. 지금이 정상이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회사가 애초에 상장할 때에 공모가 내지는 그런 부분이 얼추 이 정도였단 말입니다. 네. 뭐 14불 이렇게 됐네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대비 아직도 41불. 그렇게 보면 뭐 그거라도 볼 수 있죠. 그동안 돈 풀린 거에 비하면 저 정도라도 하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단타하는 분들한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죠. 우리도 최근에 카카오 가지고 따블 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많이 밀렸던 것들은. 그죠? 단타하는 세력들에게는 의미 있는 그거지만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길게 보고 사주면은 누구 좋으라고요? 캐시우드 좋으라고? 이거 언감생심이 이거 엄두가 납니까? 그러다 금리를 당장 낮추나요? 경기가 좋아지나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언니가 투자 철학이 있습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기법이 있습니까? 이 회사에. 그냥 물타기예요. ETF 이름은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ETF 어쩌고 저쩌고 거기도 테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여기가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서 손절을 할까요? 안 합니다. 캐시우드도 안 하는데 우리 개인들이 왜 합니까? 안 하죠. 또 어떻게 우리가 학습받았습니까? 손절하고 나면 오른다. 오르고 내가 1억 갖고 했다가
손절했으면 5천만 원인데 이걸 갖고 다시 1억 만들려면 더블인데 그걸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의 그냥 적립식. 뭔 놈의 원금 보장도 안 되는데 적립식이란 개념이 들어옵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학습되어 있으니까 다들 어떻게 안 해요, 손절을. 대표님, 이게 요즘 제가 뭐 TV가 됐건 다른 유튜버가 됐건 요즘 하고 다니는 저의 메시지인데 8.15에 왔을 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어릴 때 넘어져서 뒤통수가 꽝 소리가 나면은 엄마나 할머니는 쫓아오셔가지고 제 머리부터 뒤지면서 피나냐 그러셨어요. 네. 피나요 하면은 어른들이 안심을 하시더라고. 그렇죠. 피 안 나요 하면은 걱정을 하시더라고. 피 안 나면 안내짬이 뇌출혈입니다. 네. 그때부터 계속 애가 어지럽다 그러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실려갈 그것도 아니에요. 시장이 뭡니까? 그놈의 스마트머니들이 쫙 땡기면 뒤따라 와 가고 얘들은 또 스마트머니들 큰 손들은 탁 챙겨 먹고 아래쪽으로 빡 때려 놓으면은 이 하다 보면 이 먹이 사슬이 아래쪽을 두툼하게 형성하고 있는 리테일 쪽이 또 막판에 쫄아서 언론들까지 애널들까지 정권사 리포트까지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저런 시황쟁이들까지 온갖 겁을 주면서 확 집어 던지면 입 벌리고 받아 먹고 또 붐을 만들고 버스트, 붐앤버스트가 금융시장이 속성인데 네.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한국도 미국도 캐슈드 같은 애들이 더글더글한 거예요. 피가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 진짜 막 실망이 됐든 아니면 뭐 이런저런 걸로 막 손절 물량이 쫙 나오고 뭔가 이 손바뀜이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다시 상승을 하든 2020년에 세상 망하는 줄 알고 다 집어 던졌더니만 잡아 당기면 당기는 족족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겨봤자 200일선에 걸리든지 당겨봤자 지난번 고점끼리 연결한 선에 오니까 또 부딪히고 최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 지금 차라리 피가 나야 뇌진탕이 안 걸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이런 상황이 돼서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음 기회에 또 우리 한국 증시는 뭐 차트를 갖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 이게 애가 어질어질하고 머리가 아프니까 위로 팡팡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급락도 없어요. 안 던져요. 재미없는 지루한 장. 네, 네.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 펼쳐질 2023년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일단 되겠군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시는 게 속이 덜 상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급등장이 와준다면은 그때 패고 나오라고. 감사한 거고. 급등장을 누가 만들어줄까? 다들 그러면 지금 현금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 내지는 헤지펀드들 얘들이 그러면 해바뀌면 그래 우씨 뭐 하겠어 여기서 뭐 하방 배팅으로 얼마나 먹겠어 그냥 땡겨요 라고 해주면 고마운 거고 그렇죠. 수급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조금 땡겨 오면은 아이고 뭐 본전 생각에 그냥 아마 지긋지긋해 해서 자꾸 매물이 나올 거고. 알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마침 우리 저 30일 날 아침 저희 그 오전 라이브 방송에 오시기로 하셨으니까 이제 이 한국 증시 그리고 2023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좀 그때 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8시에 8시. 혹시 그러면 우리 저 제리 형도 그 시간에 있나요? 제가 한 10분까지 붙잡아 놓겠습니다. 그때 제리를 한번 조지시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